BYD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만 5천 대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주행 중 갑자기 멈추는 차, 배터리에 물이 들어가 화재 위험이 있는 차들이에요. 중국 전기차들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안전할까요? 겉으로는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판매 급감, 재고 폭증, 편법 수출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중국 전기차 업계의 진짜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BYD에 이어 프리미엄 브랜드인 지컬까지 공식 판매를 선언했어요. 지컬은 지리 자동차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인데 이미 국내 딜러 여러 곳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7X라는 중형 전기 SUV를 수도권부터 판매할 계획이고 비아디는 이미 아토 3나 3나 신 같은 모델로 3,700대 넘게 팔아치웠죠. 이들이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이유는 생존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전기차 제조사가 100개가 넘어요. 차는 미친 듯이 만드는데 팔 곳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지난해 중국의 완성차 생산 능력은 5,500만 대였는데 실제 판매는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절반은 재고로 쌓여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때렸고 유럽연합도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주요 시장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깝고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깔리고 있는 한국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한국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마지막 탈출구나 마찬가지예요. 내부 구조적 문제를 수출로 회피하려는 전략이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내부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비아디의 11월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5.3% 감소했어요. 3개월 연속 하락세거든요. 블룸버그는 이걸 제품 피로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디자인 비슷한 기능 차들이 쏟아지니까 소비자들이 식상해야 한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전기차 세금 면제 혜택을 올해까지만 주고 끝내기로 하면서 연말 특수 기대감도 꺾였고요. 비아디는 올해 목표가 460만 대인데 지금 속도로 보면 12월 한 달 동안 41만 대를 넘게 팔아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예요. 출혈 경쟁의 부작용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죠. 가격을 계속 낮추다 보니 수익성은 바닥을 치고 그러다 보니 품질 관리까지 소홀해진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0km 중고차 수출입니다. 출고한 신차를 잠깐 등록만 하고 중고차처럼 싸게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상 신차를 중고차 가격에 덤핑하는 거죠. 이 수출량이 2021년에는 1만 5천 대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3만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50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3년 만에 3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 차들 대부분이 AS가 없다는 점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만 깎이고 있어요. 싸게 팔아서 단기적으로는 재고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도 결국 칼을 뽑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런 수출 방식에 제약이 걸려요. 무책임하게 덤핑만 하던 방식은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안전성과 품질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아디의 11만 5천 대 리콜 중 탕 시리즈 약 4만 4천 대는 모터 제어 장치에 결함이 있었어요. 주행 중 갑자기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차가 멈추는 사례가 보고됐죠.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안 프로는 약 7만 1천 대가 리콜 대상인데 배터리 실린이 제대로 조립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배터리에 물이 들어가면 출력이 저하되거나 최악의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비아디는 해당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와 방수, 보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실내는 크게 흔들린 상태입니다. 비아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이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일부 모델에서는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요. 열폭주는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인데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죠. 이런 사고나 리콜이 반복되면 한국을 포함한 해외 소비자들도 중국차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가장 큰 무기는 가격입니다. 같은 급 차량 대비 30%에서 40% 정도 저렴해요. 하지만 이 가격이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대량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 그리고 품질 관리 비용 절약이 결합된 결과거든요. 저렴한 건 좋지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한국 소비자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AS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리콜이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는 어떤지, 배터리 보증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치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차는 감가가 빠르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3년 뒤 팔 때 얼마나 떨어질지도 고려 대상이에요. 중국 내수 시장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이미 상당히 높아졌고 정부 보조금도 축소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죠. 100개가 넘는 제조사가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절반 이상은 도산하거나 인수합병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국 시장의 진출핸드들이 갑자기 철수하면 구매자들은 난감해집니다. 차는 있는데 AS 받을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리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유럽처럼 관세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무분별한 저가 공세로 국내 산업
산업이 타격받는 걸 막아야 하거든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긴장하면서 동시에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차의 품질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차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더 나은 품질, 탄탄한 AS, 높은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생존의 열쇠입니다. 결국 핵심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차는 몇 년 동안 타는 물건이고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거든요. 중국 전기차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믿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안전성, 품질, AS, 브랜드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리콜 사태는 시작일 뿐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예요.